월요목주입니다. 자, 오늘 5월 1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이번 주 시장 얘기 조금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이번 주 이제 FOMC가 이제 있죠. 이 FOMC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부분은 빅스텝 그리고 QT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 주 지지난주와 지난주 같은 경우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우려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었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지난주는 이제 빅테크들 실적 발표 이후에 컨센서스가 하향되거나 또는 컨콜에서 조금 좋지 못한 얘기들이 좀 나왔던 기업들은 결국 좀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는, 특히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이 뭐 어떻게 보면 검은 금요일이었다고 볼 수 있죠. 이제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일단 좀 시장을 좀 불안정하게 만들어 놨던 한 주였습니다. 이제 시장 얘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죠. 지난주 시장, 와, 이거 이제 4월, 지금 요 괄호 부분은 4월 한 달입니다. 다우는 지난주 한 주, 마이너스 2.47%, 지난 한 달 동안은 마이너스 4.91%, S&P 500은 마이너스 3.27, 와, 마이너스 8.8%, 나스닥은 마이너스 3.93, 지난 한 달간 마이너스 13.26. 거의 2020년 3월 쇼크 수준의 한 달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했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의 하락이 지수 하락을 좀 주도했던 그런 측면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일단 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드려보도록 하고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지난 한 주간 따지면 지금 확실히 지금 최근 뭐 한두 달 정도의 상황을 보면 지난 FOMC 이후죠. 지난 FOMC 이후 상황을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의 하락보다는 확실히 좀 변동성이 좀 줄어든 정도의 모습. 코스닥도 하락폭이 좀 컸죠. 이 2차 전지 섹터들, 뭐 게임 섹터들, 그러니까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 펄어비스의 급락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 코스닥 급락이 조금 더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놓고 따지면 미국보다는 좀 양호한 모습. 4월 한 달 동안 코스피는 마이너스 2.27%, 코스닥은 마이너스 4.21%. 사실은 지난 FOMC 이후부터는 안정을 좀 찾아가면서 조금씩 계단식 반등이 조금씩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던 부분, 요번 FOMC 오기 전까지 그랬던 부분인데, 오히려 안정을 조금 취하는 척 하다가 그 이후에 한 번 더 밀리게 됐는데요. 이 밀린 흐름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시장에서 생각지 못했던 또 다른 악재, 소위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부르는 0.75%포인트 정도에 해당하는 급격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뭐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뭐 심하면 세 번까지도 가능성이 있어라는 얘기, 블라드 총재 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얘기들이 이번 달 그러니까 지난달 중순 무렵부터 시작을 해서 얘기들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시장을 전반적으로 이 시장 같은 경우를 좀 크게 눌렀던, 특히 이제 4월 한 20일경부터 시작을 해서 또 한번 눌렀던 게 이 자이언트 스텝의 영향이었던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별로 좋은 모습은 분명히 아닌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다우나 S&P 500 같은 경우는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3월달 저점, 2월달 저점들을 이탈하지 않았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최근 저점을 완전 이탈한 모습입니다. 완전 이탈을 한 상태여가지고 거의 이 언제입니까? 이거 작년 3월 이후 지금 최저치를 기록을 하는, 작년 3월 달도 3월 달의 저치도 일단 이탈을 하는 정도의 모습까지도 나온, 상당히 좀
충격이 좀 컸던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4월 한 달이었고요. 이렇게 나왔던 부분들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들 중에 시장을 끄집어 내릴 수 있었던 부분, 그리고 시장의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바꿔볼 수 있게 만드는 근본적으로 부분 중에 하나가 1분기 경제 성장률이었습니다. GDP 성장률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난 분기가 6.7% 정도 성장을 했었는데, 미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6.7% 성장이었는데 올해 1분기 때 급격하게 떨어질 거야. 한 1.1% 정도쯤으로 떨어질 거야. 야, 이거 이렇게 떨어지면 이거 좀 심각한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실제 마이너스 1.4%가 나왔죠. 이게 나오면서 제가 요거 발표됐을 때도 말씀을 좀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역성장을 기록을 하면서 이거 이렇게 가면 자이언트 스텝 갈 수 있어? 빅 스텝도 이거 계속해서 빅 스텝을 뭐 2번, 3번 연장 올리는 거 이것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 GDP 성장률 역성장이 일시적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그런 표현을 썼었고요. 했는데 일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뭐 그냥 잠깐 한번 그 단기적인 충격, 그 뒤로 그냥 정상적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일시적인 현상이야라고 했던 부분의 원인으로 돌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우러 전쟁의 장기화였잖아요.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 이 부분이었잖아요. 그 부분이 그러면 지금 해소가 됐느냐라고 보면 전혀 해소가 안 됐죠. 그리고 중국 봉쇄 영향도 있었어요.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서. 근데 지금 중국 봉쇄 현상이 해소가 됐나요? 오히려 지금 상해 쪽은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금씩 해제의 흐름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베이징 쪽은 지금 다시 더 봉쇄가 강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잖아요. 이제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해소된 거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분기는 1분기보다 분명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조금 지금까지 연준이나 미국 정부 쪽에서 강력하게 뒷받침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고용 견조해. 그다음 미국 경제가 미국 경제가 아주 견고하고 양호해. 그렇기 때문에 뭐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 없어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아직도 뭐 조금 맞아 들어가고 있는 부분,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본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미국의 경제 성장입니다. 경제의 견고함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쪽에서 조금씩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면, 연준이 이때까지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고용 뭐 전혀 문제 없고, 그리고 완전 고용에 가깝고, 미국 경제 견고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해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가 기본 베이스 시나리오였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밀리기 시작하고 이게 꺾이기 시작한다면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준도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릴 때, 아마 지난번에 이 GDP 성장률 나오고 나서도 바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일단 자이언트 스텝은 뭐 이후에 또 이 경제 지표들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5월 달은 일단 무조건, 그러니까 뭐 다음 주에, 이번 주에 나오게 될 5월 50bp 인상은 이건 뭐 정해진 거라고 봅니다. 일단 5월 50bp 인상, 여기에 플러스 QT를 이번 달부터 바로 할 수도 있고, 이번 달에 계획 발표 이후에 다음 달부터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 아마도 후자 쪽에 가까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부분 요 정도까지는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문제는 6월 이후인데, 6월 이후에 자이언트 스텝이 가능할 것이냐?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대로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지가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거 만약에 0.75까지 올리게 되면 바로 시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지금도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시장을 완전 지배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제가 그 말씀 드렸었죠. 이거 자이언트 스텝까지 아니더라도 빅 스텝으로 몇 번만 가더라도 내년 중반기 이후부터는 오히려 금리 인하해야 돼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올 말에서 내년,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까지 계속 가게 되면 올 말에서 내년 초 정도 되면 금리 인하해야 된다는 얘기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거 바로 진짜 그 욕실 바보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 안 만들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자이언트 스텝은 물 건너 갔다라고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조금 섣부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일단 좀 어려워질 거라고 보고 있고, 빅 스텝으로 두 번, 뭐 5월, 6월까지 갈 수 있는 부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 정도라고 한다면 시장은 크게 문제없이 받아들일 걸로 본다. 오히려 FOMC에서 이렇게 결정이 나게 되면 불확실성 해소 이후 반등.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FOMC 전후로 바닥 찍고 이제 반등하는 그런 다지기 그림이 나올 것 같다라고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요걸 보고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일단은 요 흐름대로 진행될 가능성에 현재는 무게를 조금 더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PC 지표 발표됐던 부분, 이것도 그닥 좋지는 못했어요.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발표가 됐는데, 근원 PC는 뭐 에너지 식품 빼고 나니까 걔는 예상치보다는 적었지만 그래도 5% 넘는 거니까 지금 아직 좀 부담스러운 상태고요.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계속 지속되고 있어라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지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상황은 계속 지속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상해 봉쇄 지난주에 계속 있었는데, 요번 주부터 상해는 조금씩 완화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증시 반등 나왔던 것 중에 영향을 주었던 부분이 이거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이징의 봉쇄는 조금 더 강화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지금 한 2, 3주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중국 부양책,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중국 부양책이 우리 지금 시장 이렇게 그나마 견조하게 버티게 만들어줄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업들의 실적도 큰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외계인들이잖아요. 외계인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라고 얘기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원자재 가격 상승, 소비 둔화잖아요. 원자재 가격 상승, 우리나라는 거의 100% 원자재를 다 사와야 되는 나라인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일단은 이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단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상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리할 것이고,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수출이 안 될 거야. 우리는 뭐 이 원자재 사와가지고 쪼물딱거려가지고 물건 만들어서 내다 팔아야 되는 나라인데 안 팔린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외국인들 계속해서 지난 올해 들어와서 계속해서 이 매도가 좀 나온 그 경향이 좀 있었던 건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일본의 환율이죠. 일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엔화뿐만 아니라 유로화, 그러니까 우로 전쟁 이후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유로화가 약세를 기록하더라. 여기에 또 다른 안전자산으로 취급받았던 엔화가 계속해서 지금 미국은 통화 긴축 정책을 피고 있는데 일본은 지금 계속해서 통화 완화 정책이 계속 추진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엔화의 가치가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라는 거.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우리 원화 환율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외국인들은 환차손을 우려해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악순환이 계속 반복됐던 게 지금 지금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근데 바로 지금 해결될 수 있느냐? 그건 지금 당장은 아닐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반등이라고 하는 이렇게 급반등,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어렵다라는 얘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3월 FOMC 전부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급격한 반등은 좀 쉽지 않은 구간이고요. 이게 조금 조금 사그라들어 줘야 이 부분이 좀 사그라들어줘요. 지금 달러 이 지수 자체도 지금
100일 포인트까지 넘어섰잖아요. 이거 작년 말까지만 해도 92, 93 하던 게 지금 100일을 넘어섰단 말이죠. 이게 지금 달러 가치가 너무 높다라는 것도 현재는 우리는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주변 여건들이 일단은 조금씩 개선이 돼 줘야만 좀 풀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시간이 쪼끔은 걸릴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지금 환율과 관련된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 계속 기본적으로 그 원자재 가격, 농산물 가격을 상승시키는 데 지금 일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달러 유로 가치도 지금 약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부분들 등등이 있는데 오늘 나왔던 뉴스를 보게 되면 푸틴이 지금 뭐 지난번에 제가 지난달 초였죠. 푸틴 입에서 5월 9일 전승일까지 끝을 내서 이날 전승 기념식을 마리우폴에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5월 9일부터 러시아가 전면전을 해서라도 얻어낼 가능성, 군사 작전이 아니라 이제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군인들 그 시민들 동원령을 내릴 수 있는 계엄령까지 선포를 하게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 거야라는 뉴스까지 지금 나오면서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닌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협상은 거의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물 건너간 상태로 보여지는 상태고요. 일단은 이 부분이 언제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러시아 입장에서도 사실 엄밀하게 생각을 하면 지금 망신을 당할 만큼 다 당했죠. 사실 처음 전쟁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며칠에서 한두 주면 끝날 거야가 러시아가 얘기했던 부분이고 자신했던 부분인데 지금 2달이 넘도록 지금 오늘도 돈바스 지역 쪽 결국은 키이우나 다른 지역은 일단 우선적으로 현재까지 모습으로 보면 포기를 했고 돈바스 지역 쪽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돈바스 지역도 지금 진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들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놓고 보면 지금 러시아는 지금 망신을 당할 만큼 다 당한 상태인데 이러다 보니까 잃을 게 더 이상 없어지게 되면 핵과 관련된 부분이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지금 가끔 한 번씩 지금 겁을 주고 있잖아요. 러시아 쪽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현재 상황에서 아주 큰 레드라인을 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식 시장에서는 일단 어느 정도 상수로 보고 있다. 그래서 큰 부분이 아니면 아직까지는 이제는 시장에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빅스텝과 자이언트 스텝 지난주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크게 출렁였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 역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적을 괜찮게 내고 컨콜에서도 괜찮은 얘기를 했던 기업들은 많이 올랐습니다. 반대로 실적이 괜찮았어도 컨콜이 안 좋았던 기업들이라든지 실적 자체가 안 좋았던 기업들은 거의 폭격 수준을 맞은 그 정도로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였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트위터 인수 여파로 이제 이렇게 되면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테슬라 지분을 팔아야 돼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우려감 때문에 테슬라가 제법 많이 하락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보유 지분 팔았다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한 4조 정도 팔았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4조 달러 정도. 4조 달러가 아니고요. 4조 우리 돈으로 4조 원 조금 넘게 팔았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이제 더 이상 다 팔았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나마 이제 조금 이 하락 속도는 좀 완만해진 이런 정도의 모습 정도였다. 요렇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의 얘기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들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냐. 이번 주 역시 나오게 될 경제 지표 보게 되면 제조업 PMI 일단 봐야 되겠고요. 비농업 고용자 수도 일단 봐야 합니다. 이게 고용 부분은 크게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닌데 고용이 사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고용은
이미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 고용이 상당히 좋은 상태라고 한다면 연준의 강경한 스탠스는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을 제외한 성장과 관련된 지표들이 지금 조금씩 꺾여가고 있는 상황, 둔화돼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경제 성장 자체가 조금 둔화되는 듯한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보이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반영되면서 빅스텝 완전히 그러니까 빅스텝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을 완전히 소그라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일장일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다음 주 FOMC 우리 시간으로는 5월 5일 발표가 있습니다. FOMC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현재로 예상하고 있기로는 50bp 인상의 QT 계획 발표 요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영국, 브라질 뭐 이런 나라들의 12개 국가의 통화정책 회의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FOMC가 물론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도 조금 봐야 되긴 하겠는데 일단 요게 만약에 예상했던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예상 범주 안에서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이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고 반등을 다시 좀 만들어내려고 하는. 다만 이 부분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들어가게 되면 CPI가 또 발표가 되잖아요. 이번 CPI 이것도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CPI가 발표가 되는 게 있고 6월 달에도 바로 또 FOMC가 또 있단 말이죠. 이제 여기서 75야, 50이야 이거 가지고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지표들에 따라 결정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급반등이 나오거나 하기는 어렵겠고 다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 급락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은 확실히 좀 안정을 좀 찾는 상황이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우리 시장 미국 급락이 지금 초급락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 4월 한 달 엄청난 이 검은 4월을 보냈습니다만 퍼밸류로 따지면 우리보다 훨씬 높잖아요. 물론 원래 기본적으로 받던 이 퍼밸류 자체가 높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S&P 500 기준으로 놓고 따지면은 거의 지금 한 17배 밑으로 내려와 있단 말이죠. 5년 평균이 18.5배입니다. 근데 지금 17배 정도 돼요. 미국이 어제 급락 나와가지고 이제 그 부분 생각해보고 우리나라도 지금 9배 초반이잖아요. 9배 초반. 우리도 지금 5년 평균 따지면 10배가 넘습니다. 10.5배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9배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하단은 확실히 좀 제한적일 가능성은 조금 높아 보이긴 한다. 다만 일시적인 이런 통화정책 회의에 나온 내용들 뭐 파월 의장의 이 어떤 그 발언 연준 위원들의 발언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일시적인 급등락은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하단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반등도 어느 정도 천천히 나오면서 제한적일 가능성이 조금 높다.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게 변동성을 좀 줄이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루하루로 보면 변동성은 계속해서 커질 수 있겠습니다만 일주일 전체, 한 달 전체로 보면 조금 줄어들 가능성 이렇게 보고 있고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고용은 괜찮은데 경제 성장 관계 관련된 지표들이 자꾸 둔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지표들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얘기들이 좀 더 본격적으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나오게 되면 머리 아파져요. 그때는. 그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안 좋게 얘기하면 진짜 머리 아파 하는 거고 되는 거고 반대쪽에서 얘기해 보면 연준 위원들 머리 아파 빅 스텝까지는 몰라도 자이언트 스텝은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식의 얘기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은 안 와야 합니다. 이거 오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러 전쟁의 영향이 있고요. 미국 국채 금리 변동. 역시 아무래도 국채 금리가 뭐 예를 들어 3% 이상 이렇게 갖고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이번 FOMC를 기준으로 불확실성 제거되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나라는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해제가 시작이 됐고요. 내일부터죠. 죄송합니다. 내일부터 실외 마스크 해제가 이제 실시가 되고요. 그에 따른 어떤
음 증시에서의 수혜는 이미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화장품 섹터들.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느냐 여부는 또 다른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해제되니까 이제부터 이건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인제 중국 봉쇄와 봉쇄 해제 뭐 완화 이 부분 상해 쪽은 쪼끔씩 완화돼 가고 있는 부분, 베이징 쪽은 아직 강화돼 가고 있는 부분, 이 부분 어 체크가 돼야 되는 부분, 우리 장중에 체크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난주 우리 시장에 많은 그래도 도움을 줬었던 중국 부양책 더 나올 겁니다. 더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음 인제 얼마나 굵직한 게 나오느냐의 문제인데 다음 주에는 그렇게 굵직한 게 나올 거로 보여지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지난주만큼 굵직한 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뭐 인제 예정에 없던 어떤 발표가 나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일단은 부양책과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어 근저에는 어느 정도 시장을 받쳐주는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고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지표 지수 레인지는요. 2,650 에서 2,730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2,650 말씀을 드렸는데 2,600 까지 지금 내려왔었어요. 2,600 초반까지. 사실 이런 또 충격적인 부분이 나올지는 몰랐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그래도 종가상으로는 2,700 까지 갖다 붙여 놨으니까 지금 보시면 2,650 에서 2,730 이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비해서 가장 레인지가 적습니다. 적다라는 얘기는 변동성을 좀 줄이면서 안정을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그 부분을 보고 있는 거고요. 코스닥은 890에서 9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뭐 뭐니 해도 맛있는 건 는 아니고요. 뭐니 해도 일단 FOMC입니다. FOMC. 그리고 인제 국채 금리 역시 봐야 되는 부분, 중국의 부양책. 이 부양책과 함께 중국의 봉쇄 정책도 같이 있습니다. 인제 고 부분 정도가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체크 포인트. 그다음에 이번 주 관심 섹터는 이번 주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제약 바이오 그리고 식음료 섹터들 요건 이제 가격 전가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인플레이션 관련 그리고 금리 인상 관련 요 부분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인제 새 정부가 인제 다음 주 출범을 하게 되는데 음 관련해서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 정부의 마지막이고 새 정부 들어오기 전 주기 때문에 정책 관련주들 조금 신경을 써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여기에 하나 정도 더 플러스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주항공 같은 경우도 조금 관심을 좀 가져 제가 지난주에 요건 말씀을 종목으로 말씀을 조금 드렸던 부분들이 있었죠. 이 우주항공 같은 경우도 관심을 좀 가져보면 제약바이오나 우주항공은 이번 주 한 주를 보고 이렇게 말씀드린다기보다는 향후 일정을 보고 조금 이렇게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서서히 이제 고런 시각에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남은 휴일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미국 시장하고 또 조금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우리는 지금 작년 뭐 길게 보면 작년 6 월부터 더 길게 보면 진짜 큰 틀에서 보면 작년 1 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작년 1 월부터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시작을 했고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6 월부터는 지수상으로도 고점 찍고 인제 밀리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5 월인데 지금 11 개월을 이렇게까지 우리 눌리고 하락 막 굉장히 힘든 구간을 지나왔잖아요. 사실 조정 기간이 짧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올라왔던 폭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2020년 3월 이후로 올라왔던 폭이 있기 때문에 1 년간 올라왔던 폭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금 이 조정이 이렇게 길게 나오는 걸로 볼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힘든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이만큼 많이 기다렸다 보니까 이제는 좀 지수가 올라갔으면 좋겠다.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올라갔으면 좋겠다인데 지금 계속해서 우호적이지 못한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떨어지지 않으면 제자리 이런 상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런데 떨어지는 것 자체가 지금은 계속해서 제한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미국에 비해서도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본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어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와중에 아마 이번 FOMC에서
빅스텝이 한번 나오고 나면 지난번에 0.25 한번 올리고 시장의 안정을 찾았단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근데 시장 안정이 깨졌던 이유가 빅스텝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때문이었습니다. 빅스텝만 갔어도 괜찮았는데 거기에 최근에 자이언트 스텝까지 들어오면서 시장이 또 이제 떨어졌던 부분인데, 자이언트 스텝이 어느 정도 사그라들고 그냥 빅스텝 수준에서 나중에 0.25 정도 아니면 그 이후의 상황 보고 결정, 이런 정도의 흐름으로 갈 수 있게 되는 정도의 모습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씩 이 시장도 종목들도 뭐 당장 뭐 이 급반등이 나오면서 막 이 환호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음 쪼끔 인제 지금은 쪼끔 버티고 견뎌내야 되는 구간인 거고, 고 구간이 쪼끔 지나면서 안정을 찾으면서 쪼끔씩 올라가면서 쪼끔씩 이 순환을 시켜 나가는 그런 쪽으로 가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개인적으로는 고런 시각에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죠. 마치겠습니다.